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쓰는 게 손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금에서 세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직투로 갈아타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세금 구조만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지만 투자 판단은 세금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직접 투자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세금입니다. 특히 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구조인지 조금 풀어드리면 미국 ETF에서 배당이 나올 때 미국에서 먼저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직접 미국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 소득세를 낼 때 그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받는 배당금은 이 외납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빠지고 국내에서도 15.4%의 세금이 또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같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두 번 낸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의 흐름을 겪습니다. 처음엔 잠깐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금을 더 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계산이 나오면 그 다음엔 후회가 밀려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직투를 했을 텐데 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동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이 ETF를 팔고 직접 미국 ETF로 갈아타야 하는 게 아닐까. 이 감정의 흐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구조를 발견했을 때 수정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투자 판단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전체 구조를 다시 보지 않고 그 정보 하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금 구조를 아는 것과 그 구조가 내 투자 판단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 차이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곧장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세금은 판단의 중요한 일부이지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직투, 어느 쪽이 내 판단 기준에 더 맞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배당 수익률이 3%인 ETF를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300만 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받으면 미국에서 원천 징수 15%인 45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남은 배당금에 15.4%를 또 부과합니다. 대략 39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빠집니다. 실수령 배당금은 약 216만 원이 됩니다. 직투로 같은 ETF를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원천 징수 45만 원이 빠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배당 소득세를 낼 때 그 4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국내 세율 15.4%를 적용하면 300만 원의 15.4%는 약 46만 원인데 이미 낸 45만 원을 공제받으면 추가 납세액은 약 1만 플러스 2천 원입니다. 실수령 배당금은 약 254만 원이 됩니다. 같은 ETF, 같은 금액을 보유해도 연간 약 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10년이면 380만 원, 여기에 복리 효과를 더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가 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직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직투로 미국 ETF를 직접 사면 세금 외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려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세금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환율 노출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원화로 매수하고 원화로 배당을 받습니다.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내 계좌에서 직접 달러가 오가는 일은 없습니다. 직투는 달러를 환전해서 매수하고 배당도 달러로 받습니다. 팔 때도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할 때는 추가 수익이 되지만 환율이 불리할 때는 ETF 자체의 수익과 별개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율 변동 자체가 신경 쓰여서 ETF 본연의 흐름보다 환율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ETF를 사놓고 ETF보다 달러 환율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 투자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배당 수령과 재투자 방식입니다. 직투에서 배당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이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생활에 쓰거나 재투자하려면 환전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보유 금액이 커질수록 이 과정의 번거로움도 같이 커집니다. 매 분기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환전 타이밍을 고민해야 한다면 그 고민 자체가 새로운 감정 소모가 됩니다.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신경 쓸 것들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편리함이 세금 차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신고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로 끝납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직투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받는 배당금,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플러스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자산이 커지고 배당이 쌓이면서 이 기준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세율이 달라지고 신고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외납세액 공제 혜택을 보려고 직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최적화를 위한 선택이 나중에 더 복잡한 세금 구조를 만드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 자체를 이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 매수하면 외납세액 공제 문제와 별개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투로 바꾸는 것만이 세금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어떤 계좌 구조에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쓰는 게 손해인지 직투가 더 나은지 세금 구조만 보면 직투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는 세금 구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도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환율 변동에 감정이 흔들리거나 신고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투자 판단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 구조는 나에게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최적화된 구조여도 실행이 흔들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원화로 자동 관리되고 배당이 원화로 자동 입금되고 별도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마무리되고 내가 신경 쓸 것들이 줄어들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구조가 나에게 더 맞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세금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를 이어가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최적화된 구조여도 중간에 흔들려서 팔아버리면 최적화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세금 차이가 연간 38만 원이라면 그 38만 원을 아끼기 위해 판단이 흔들려서 한 번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한다면 그 손실이 38만 원을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과 수익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결국 가장 좋은 세금 절약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쓰면서 세금 구조가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모든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지금 이 구조에서 투자하고 있었나? 편해서였나? 몰라서였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였나? 이유가 없었다면 지금 바꾸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면 세금 차이 하나만으로 그 이유를 지우는 건 성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구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금 내게 더 나은 구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도 비용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ETF를 팔고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타이밍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 구간에 있다면 그 이익이 실현되면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 구조를 바꾸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나서 더 자주 흔들리게 된다면 그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숫자로 보이지만 행동의 안정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익을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지속되는 행동입니다. 매년 38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10년 동안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는 확신이 생길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구조로 투자를 이어갈지 기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